네,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막 장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하락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파란색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장 마쳤고요. 지금 마감 지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좀 미약합니다. 3포인트 빠졌고요. 1884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죠. 1.75%가 빠졌습니다. 9.33포인트가 내렸고요. 524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좀 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오전장에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죠. 이처럼 갈피를 잡지 못했던 이유, 바로 미국 쪽 다우지수를 비롯해 뉴욕 상대 지수 모두 하락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미국 증시의 하락 원인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간밤 7월 레고제 주문과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 4개월 만에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 부진세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바로 시리아 내전에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과 함께 뉴욕 증시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와 연동돼 오전장에서 하락 흐름 보였던 우리 증시,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빠르게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싣습니다. 1890선 회복하며 1900선까지도 넘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판 들어서면서 또다시 밀립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주심 부족으로 오늘 코스피는 1880선에서 끝이 나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포인트의 하락 흐름 1886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3거래일째 매수세가 유지가 됩니다. 756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기관 쪽에서도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위협시켰지만 이 개인 쪽의 매도 물량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1,435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이 지수는 결국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출발부터 약세로 출발을 합니다. 오전장에서 잠깐 빨간불을 보였지만 이내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더욱더 저점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이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코스닥 좀 많이 밀립니다. 9포인트의 하락 흐름 524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오전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는가 싶었는데 결국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기관이 468억 원의 매도 우위를, 외국인 역시나 매도세입니다. 316억 원의 매도세 보였고요. 전일과 비슷한 패턴이죠. 개인 쪽에서는 오늘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만 이 개인 쪽의 매수만으로는 상승, 이 하락폭을 줄여가기는 역시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오늘 개인은 82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나흘 만에 반등세가 나옵니다. 이 미국의 7월 레고제 주문 지표가 4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에 불구하고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우려감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중 1117원선까지 레벨업했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좀 주춤해집니다. 3원 20전의 상승 흐름, 1115원 9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갔는데 결국 강보합권 정도에서 장마칩니다. 130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자동차 쪽 파업 소식이 들어오는 가운데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막판 들어서면서 조금 밀리네요.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좀 밀립니다. 1.4%의 하락 흐름 27,9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반면 한국전력은 흐름이 좀 좋습니다. 오늘 1.7%대의 상승 흐름. 전기요금 개편 기대감이 좀 들어옵니다. 29,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제조와 LG화학의 약세 흐름, SK텔레콤이 2%에 가까운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깊습니다. 셀트리온이 2%대의 급락 흐름, 6만 원 선 결국 붕괴가 됐네요. 59,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파라다이스, 카지노 쪽 전일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전반적으로 낙폭이 보입니다. 3%대의 하락 보이며 26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동서가 2%, SK 브로드밴드가 1%대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CJ ENM이 3%에 가까운 하락입니다. 이어서 GS홈쇼핑도 3% 밀리죠. 주당 8,100원씩 밀린 모습이고요. 특히나 SFA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거의 6%에 가까운 급락 흐름입니다. 오늘 49,5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이 자동차주 4일째 상승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나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 밀리는 쪽이 좀 보입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유입이 되기는 했지만 막판 들어서면서 현대차만이 강보합권이네요. 기아차가 약세 흐름, 현대모비스도 좀 밀립니다. 이어서 만도 역시 전일 상승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좀 밀리네요. 1.6%대의 하락 흐름, 주당 2,000원씩 밀리며 장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 쪽 조선주입니다. 이 조선주 글로벌 해양 플랜트 사업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가 좀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세 보인 가운데 조선주 역시 막판 들어서면서 혼조 양상입니다. 이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 한지중공업이 3%만의 상승세, 강세 지켜나가며 장마치고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약세로 돌아서며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주 살펴봅니다. 건설주 오늘 흐름이 좀 괜찮았죠. 강세 흐름 전반적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828이죠.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 기대감에 매기세가 좀 쏠립니다. 그래도 막판 들어서면서 다소 좀 주춤하네요. 현대건설이 1.8% 상승세고요. 특히나 오늘 GS 쪽 흐름이 좋았습니다. 장중 두 자릿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이 하반기 해외 수주 회복을 통한 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던 GS건설 오늘 34,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산업 역시 3%대 강세 지켜가며 장마칩니다. 오늘 21,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카지노주입니다. 이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카지노주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이 내저세 부과 논란이 일면서 약세 흐름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GKL이 약세 흐름, 전일 5%가 넘는 상승 흐름 보였던 파라다이스가 3% 정도 밀립니다. 26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전일 상승세 보였던 강원랜드 역시 오늘은 하락입니다. 1%대의 낙폭, 26,5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철도주 살펴봅니다. 오늘 철도주 역시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북한에서 추진하는 이 철도 현대화 산업에 우리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우 AL이 6%, 세명전기가 4%, 삼연철강과 특수건설이 강부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흐름 짚어봅니다. 전일 대거 상한가를 보였던 안철수 테마주,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하루 만에 혼조 양상을 빚습니다. 써니전자는 추가적으로 8% 강세가 나옵니다. 4,1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링네트는 6% 정도 밀립니다. 솔고바이오 역시 5%에 가까운 하락폭 보이면서 오늘 80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성 LST 살펴봅니다. 이 윤승광 대표에 잇따른 보유지분 매각 소식에 오늘 하락 흐름 보였죠. 3%대의 낙폭입니다. 1,9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디지털 옵틱 살펴봅니다. 이 2분기 호실적 내놓으면서 이 장중 4%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주춤합니다. 2%대의 오름세, 오늘 19,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을 마감하고 내일 장에 대한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 낙폭이 좀 컸고 코스피는 다행히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금일 시장은 미국 증시가 경기 지표 부진에 따른 양적 완화 축소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10월 중 부채 한도 협상 및 미국의 시리아 개입 가능성 등이 불거지면서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선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양호한 가운데 장중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지만은 오후 들어서 인도 및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개정과 함께 재차 변동성이 확대되자 국내 증시 역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이모징 시청 대비해서 펀더멘탈의 상대적인 우위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강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어떨까요? 내일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호전 쪽으로 바뀔까요? 좋아질까요? 현재 일단 그동안 시장에 많이 알려진 악재인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된 리스크에 관련돼서는 9월 초반에 발표되는 8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 초반에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전망 등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수면 밑에 깔려 있었던 리스크 요인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동 지역 내의 긴장감 고조동을 좀 더 확인하면서 트레이딩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청 책임연구원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내일장에 대한 전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을 보다 더 심도 깊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까지 좀 올라줬으면 연장 3일 괜찮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업종별, 수급별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까지 올랐으면 적산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강한 강세장을 좀 뜻하는 분위기가 좀 됐을 건데 상당히 아쉽고요. 일단은 장 마지막에 낙폭 자체가 상당히 커졌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올리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행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885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의 화두는 단연 코스닥이었죠. 상당히 또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매도 구간이 상당히 심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큰 폭의 매도세가 좀 출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 물량 자체가 지금은 코스피 쪽으로 어느 정도는 편입 물량으로 좀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분위기를 한 번 더 좀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어느 정도 지수를 버팀목 작용을 좀 해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코스닥에서는 제약업종이라든지 아니면 IT 부품 업종이 크게 빠지면서 오늘도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상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21선에 대해서 막혀 있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의 움직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시지 마시고요. 일단 하단에서 올라온 곳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나쁜 과정은 아닙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었죠. 내일 갭상승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쌍바닥권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구간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일단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유입됐던 업종이 바로 운수장비 업종, 전기전지 업종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철강 업종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종목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철강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기가스 업종이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장 마지막에 좀 빠지는 모습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좀 취했죠. 그래서 운수장비 업종을 어느 정도 크게 매수하는 모습이 가히 운수장비 업종이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부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제약업종에 대해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제약업종과 IT 부품이 코스닥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종, 그리고 제약업종, 그리고 IT 부품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지수를 좀 더 크게 낙폭을 확대시킨 구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전체적으로 오늘 테마주 군들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뭐 철도 테마라든지 아니면 오늘 안철수 테마 관련주도 순환매장 속에서도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못 보였던 만큼 내일은 또다시 IT 부품 업종이 한 번 더 달려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에 대해서 일단은 이상도 전문위원께 분석을 청해서 들어봤고요. 자, 오늘 특징적으로 좀 움직인 종목들이 꽤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눈길이 가시던가요? 오늘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효성, 그리고 한미약품, 그리고 맥스로텍이라는 종목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맥스로텍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 일단 프린터 테마주입니다. 3D 프린터 테마주고 3D 프린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입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프린터 화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2차원적인 부분을 종이로 해서 봤다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입체적인 부분, 4차원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산업적인 혁명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테마주 군들이 극성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테마주 말고 지금 3D 프린터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 분위기를 동참을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기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기업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맥스로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3D 프린터에 접목할 수 있는 이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그냥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 장중에 상당히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장중에 그림 한번 보시면 크게 흔들리고 상한가를 갔다 또다시 흔들리는 그림이었는데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매수세는 아니라는 점을 좀 더 우리가 기초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테마주군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앞서 있던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상단에 있던 이 가격대 지금 일봉상으로 7,200원대가 나오는데 이 가격대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000원대 정도를 전후반에서 분할 매수를 꼭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테마주는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앞서 있던 왜 제가 6,900원을 끌어놨냐면 앞서 있던 봉의 3분의 1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어느 정도 깨지지 않으면 그래도 상승 기조를 좀 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서 한미약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미약품이 오늘 3%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에도 악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제약군이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그리고 어느 정도는
투신권에 대한 매도세 크게 나타났고요. 외국인은 손바뀜이 크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1373억, 그리고 매수는 1456억, 순매수로는 어느 정도 순매수는 나왔지만 그래도 손바뀜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래 조금은 좋지 못한 분위기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일단은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다우 증시를 보시면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의 주가 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업종, 그리고 미국 다우 증시의 주도주라고 말하는 그 존슨이 지금 상당히 크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60의 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틀리고 또다시 하방 120의 선까지 치닫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약업종도 우리나라의 제약업종도 좀 더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투신권 기관에서 조금 많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반등이 안 나올 이상 지금 제약업종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을 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상 지금은 좀 더 관망을 하시고 어느 정도 미국 증시를 좀 더 살펴보시는 여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효성이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다가 오늘 9%대로 크게 빠졌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는 거는 추세 자체가 한 번만에 전환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무조사를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급락이 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아니면 해외 법인을 이용한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훼손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한 투자가 좀 더 권해드리겠고요. 추세적인 부분 박수권 상단에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이 그렇게 과하게 나타나더라도 여기는 다시 한번 N자형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 눌림목이구나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시고 관망으로 좀 더 대응을 하시고 추세적인 분위기가 역전이 되어서 72,000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그때는 다시 좋게 보되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망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호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나가던 듯한 증시가 좀 3일 만에 다시금 좀 하락세로 전환을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조금 실망도 하셨을 것 같고, 그동안 좀 대외적인 그런 악재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며칠간 좀 반응을 안 보이자 이거 괜찮겠구나 싶다가 괜히 그동안 안 했던 걱정들까지 몰아서 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전문가 분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진단을 하는지 듣는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영 과장, 인베스트 와이즐리 이주영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정승영 과장께서는 코스피 양매수 대 코스닥 양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고요. 경기 민감주와 시장 확대 기대 종목에 접근을 하자고 하십니다. 현대 하이스쿨을 종목으로 꼽았네요. 자, 다음은 이주경 팀장입니다. 분할 매수 비중 확대, 그리고 전기전자, 화학, 철강, 금속 업종을 꼽았습니다. 자, 종목으로는 화학에 속하는 롯데케미칼을 꼽아오셨네요.
네, 자 먼저 두 분의 다이렉터 전략,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 정승윤 과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려는 1900선 회복하려는 모습이 오전까지는 보이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신흥국 증시 다시 필리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이머징 마켓의 시장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시장의 흐름은 일단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선물에 있어서 외국인은 5천 계약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장의 코스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메이저의 수급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7% 넘게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시장을 이런 부분들을 수급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과연 이제는 코스닥은 끝나고 코스피로 이제 시장이 옮겨가는 거냐,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건설주라든지 시장에 전혀 관심을 못 받았었던, 상반기 내내 관심을 못 받고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고 2분기까지 어닝 쇼크가 이어졌던 그런 건설주의 반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상반기 마무리되면서 하반기는 그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경기가 턴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반면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들,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외화 잔고가 바닥이 나면서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비교할 그런 나라는 아니죠. 증시의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민감도 있어서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런 국가들보다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증시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상반기 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이 하반기 들어서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단기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결국 그 코스피 시장 형님이 따라가는 길로 아우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은 실적 발표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29일까지 실적 발표가 이제 들어가면 30일까지 실적 발표가 계속 플로우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되는 2분기 실적 발표의 지뢰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우려감들이 오늘 메이저에 수급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온 이후에 저는 코스닥 시장에 이 물량들이 길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오늘 내일 해서 29일까지 발표가 마무리되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까지 팔았던 종목들 중에서 또 다시 포트폴리오에 채워 넣을 만한 종목들, 3분기에 성장 스토리가 갖춰져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라는 또 종목 발굴의 노력들을 기관과 외국인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면, 일단 이런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신흥국 우려감들이 나올 때마다 찬스다 생각하면서 메이저들은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일단 포트를 단기적으로 비웠다가 몇 종목 집중해서 매수할 여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우려감들이 나올 때 매도를 급락을 시키면서, 종목별로 급락을 시키면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그렇게 물량이 출회되면서 개인들이 좀 공포감을 가지면서 이번 시장은 안 될 것 같다라면서 손절매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후 다시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 이런 날에 현금 비중이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단기 차익 매물의 압박은 있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유지하시는 거는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뭐 코스닥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담보가 돼 있고, 그리고 실적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지, 뭐 급락이 나와서 뭐 가격적으로 뭐 지난달에 뭐 15,000원 찍었던 뭐 종목이 지금 뭐 8,000원, 9,000원에서 뭐 가격 논리로 야 이거는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이 되고 실적의 성장 그 모멘텀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종목, 수급적으로 꼬였던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 비중을 확대하자고 주장하시는 이주경 팀장의 의견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시장의 흐름은 어찌 보면 좀 기회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연했을 때 당시에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죠. 정확히 이제 동남아 금융위기설이 불거지고 일주일가량이 지난데요. 지난주 막판 들어서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우리 증시는 체력이, 흔들릴 증시가 아니다, 시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금요일 장막판에 이제 대외 변수가 뭐 다시 불거지면서 좀 이렇게 하락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 일단 1997년에 그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통화 스왑 계약을 좀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호 보완적인 부분으로 좀 커다란 위기가 온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 인도의 경우에는 이제 그 통화사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외환 보유고가 2,511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 보유액을 보유를 하고 있고, 당장에 이제 단기적인 뭐 불안 요인은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신흥국들이 금융위기를 겪는다고 해서 이 부분을 또 가만둔다라고 또 보여지는 않고 있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는 게 우리 시장과 태국,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교해서 경기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펀더멘탈상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은 조금 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신흥국 국가 중에서 조금 선호 현상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PER 10배 그리고 PBR 1배 미만에서는 항상 이 반등의 흐름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현재 시장이 그 수치보다는 낮게 PER 약 8배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상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외국인의 그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시장을 보고 있고, 변동성은 조금 나와주고 있지만은 지금 외국인의 수급상 크게 우리 시장에 커다란 충격이 온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잠시 금일 수급 상황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외국인이 역시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도 같이 매수를 해 주었고, 외국인의 매수세 기조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차트 흐름상으로도 이제 변동성이 조금 더 줄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수렴 흐름을 거치고 나면 지난주 하락 흐름에서 반등폭이 점점, 위아래 변동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밴드가 좀 더 좁아지게 되면은 지수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 전략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승현 과장께서는 경기 민감주 또 시장 확대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대한 접근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뭐 같은 얘기인데요. 경기 민감주가 시장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가져지는 이유 자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그 경기의 확장 국면, 확대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럽, 미국
이런 쪽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아마 제일 먼저 움직이는 원자재 가격을 보면 구리가 가장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움직이게 되고, 구리 가격은 사실 경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원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은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뭐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또 금 가격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구리가 가장 먼저 올라가면 이제 동, 뭐 은, 금까지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국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가 우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달러 강세 계속 기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뭐 루피화라든지 루피 이런 그 통화 자체가 신흥국의 그 통화 자체가 절하 기조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 이런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자국 내 통화 자체를 방어할 여력도 없게 되고, 그리고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이들 국가가 가장 의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입 물가,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가들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원자재 가격, 구리라든지 기초적인 수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더 체력적으로는 그 국가 체력 자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은 더 커집니다. 이게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그 이머징 마켓에 속하는 국가가 아니고, 유럽과 이 경기가 확장되는 이 국면에 인플레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서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고, 국가 자체로도 어느 정도 원달러 이 환율 기조가 안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환 보유액 자체도 뭐 이머징 국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가 일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면 경기 증시도 어느 정도 붐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 산업들, 뭐 조선화학 그리고 뭐 건설까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구리 가격,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인 신호탄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머징 시장이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서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뭐 한 번씩 계속 시장에 나올 때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악재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마 크게 시장을 예전 뭐 유럽의 그 재정 위기만큼 흔들어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이머징 그 우려감들이 시장에 전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은 유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럴 때마다 경기 민감주, 뭐 조선화학, 뭐 철강, 그리고 뭐 비철금속 관련한 뭐 고려한 이런 종목들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아마 올해 연말 내내까지 이어져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도 이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 철강에 관련된 종목인데,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주경 팀장께서 오늘 시원하게 그냥 전기, 전자, 화학, 철강, 금속 업종을 콕콕 집어 오셨습니다.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업종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저 메이저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이제 상위에 있는 업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방금 전에 이제 정성원 과장님이 주셨다시피 이제 신흥국의 그 금융위기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유럽과 중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이제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은 유럽에는 중국이 수출을 하게 되고, 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연쇄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중국과 유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가장 뭐 경기 민감주라고 들 수 있는 것이 역시 전기전자, 화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운수 장비 업종도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저는 중국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금속 업종에도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일 역시 뭐 지수가 이렇게 밀려주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566억 가량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금일 화학 부분에서 조금 매도 흐름이 나왔지만 철강, 금속에 대해서도 176억 가량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이머징 시장이 조금만 이게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다면은 바로 세계 증시가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약 4개월 가량 남았는데 서서히 이제 뭐 배당주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이제 윈도우 드레싱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따라서 이제 가장 빠르게 움직여줄 종목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화학, 철강, 금속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덧붙여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신흥국 그 금융위기 부분인데, 전 세계 GDP의 약 38%,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서 그 신흥국의 금융위기를 가만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은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세계 GDP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는 신흥국의 금융위기는 동반적인 이제 세계의 경제 흐름, 회복 기조를 서서히 나타내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경기 민감주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고, 유럽과 중국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철강금속 말씀하셨는데 오늘 정승현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현대하이스코도 철강금속에 속하는 종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하이스코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최근에 4만 원을 넘어서서 오늘도 4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과 외국인 오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도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 일단 지난 7월 초반 뭐 35,000원대를 뚫고 난 이후에 뭐 35,000원의 단기 박스권을 뚫고 나서 다시 4만 원에 안착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관심도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배경 자체는 이제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그 강판, 냉형 강판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냉형 강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강판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보니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경기 민감주를 주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해외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조세 포탈, 이런 얘기들. 결국엔 세금 문제 때문에 해외 법인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이제 계속적으로 해외 진출해서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그 이익 구조를 지분법 이익으로 넣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외 법인을 만드는 건 합법적인 그런 사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 법인의 계속적으로 매출의 증가가 일어남으로써 계속적으로 수익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유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현대하이스코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경기가 회복이 되면 유럽 경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유럽 매출 비중과 유럽 경기는 민감하게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의 비중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유럽과 관련해서 매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분 설명드리면,
최근에 오늘도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승 추세 양봉을 내면서 단기 고점 41,500원을 찍고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형적인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적절하게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 한 4만 원대 초반 4,500원의 매수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44,000원, 손절가는 3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주경 팀장은 말씀하신 그 화학업종 가운데서 롯데케미칼을 또 최선호 종목으로 꼽으시나 봅니다. 예, 제가 요즘에 그 흔히 말하는 꽂혀 있는 종목이라는 종목들은 이제 화학업종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대한유화를 말씀드렸고, 금일은 이제 롯데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주가 흐름은 좀 비슷합니다. 주가 흐름은 비슷하고 롯데케미칼의 이제 좀 매력적인 부분을 본다면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이 5월에 이제 여수 3공장 미쓰이 화학과 이제 합작 건설에서 준공을 하고 그 폴리프로필렌 그 촉매 공장이라는 프로필렌 그 원재료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정적인 원재료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가 경쟁력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화학 업종이 이제 9월에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3분기에 조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주력 제품인 PO, MG 가격이 이제 호전이 좋아지고 있고 마진이 점점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중동의 이제 수요가 좀 증가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도 매출이 조금씩 향상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역외 시장이라고 하는 이제 중남미와 이제 아프리카에도 점점 이제 좀 매출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69억 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그 실적을 나타내 주었고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3분기 실적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 이제 컨센서스가 약 1,400억 원 가량 하면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경기 회복은 중국의 수출을 불러오고 그리고 중국의 수출은 한국의 수출을 불러온다라고 볼 수 있어서 롯데케미칼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기술적 흐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외되고 있던 종목입니다. 소외되고 있던 종목인데, 장기적으로도, 약 2010년에서 11년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그 기간만큼 가격 조정, 그 기간 조정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돌입을 했고, 실적 부분이 일단 돌아서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 보시면은, 외국인의, 이 노란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세인데, 최근 들어서, 약 한 달 사이에 이제 급격한 매수세가 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차트 흐름도, 이제 바닥권에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눌림목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가격적인 접근은 18만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만원 이하에서부터 지금 61선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가격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고 손절가는 6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같이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18만원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오늘 롯데케미칼, 현대해스코 두 종목에 대한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세영 과장, 이주경 팀장 두 분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